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양 사상사에서 정말 중요한 인물이죠. 프리드리히 니치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저희가 청구한 자료는 유튜브 채널 Pursuit of Wonder의 영상인데요. 니체의 철학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니체가 활동했던 시기가 어땠냐면요. 서구 사회의 그 전통적인 종교적 믿음, 이런 게 막 흔들리던 그런 때였어요. 네, 맞아요. 거대한 전환기였죠. 이런 상황에서 니체는 뭐랄까 종교에 기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냥 다 허무하다고 포기하는 것도 아닌 어떤 제3의 길, 인간 스스로 의미를 찾는 길을 모색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니체 철학의 핵심적인 문제의식이었죠. 혹시 어린 시절 경험도 영향이 있었을까요? 아버지가 목사셨는데 일찍 돌아가시고 남동생도 잃고 이런 경험들이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어린 시절의 상실 경험은 분명히 그의 사유에 깊은 흔적을 남겼을 겁니다. 니체는 굉장히 똑똑했고 원래는 신학을 공부했잖아요. 네, 그랬었죠. 근데 금방 기독교 신앙의 회의를 느끼고 고전 문화학으로 전공을 바꿨어요. 그래서 24세, 정말 젊은 나이에 바젤 대학 교수가 될 정도로 능력이 뛰어났죠. 와, 24세요? 대단하네요. 네. 하지만 결국 그 교수직도 오래 하지는 못했어요. 그 경직된 학계 분위기에도 좀 힘들어했고 결정적으로 건강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뭐 매독 때문이라는 설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 혼자만의 길을 가게 되죠. 아, 그때부터군요. 그 대학에서 나오는 연금으로 생활하면서 유럽 여기저기를 떠돌고 오직 글 쓰고 생각하는 데만 몰두했던 시기? 맞아요. 고독한 방랑자였죠. 근데 그 시기가 개인적으로도 참 힘들었다면서요. 연애도 잘 안 되고 주변 사람들하고 관계도 틀어지고 우울감도 깊었다고. 네, 그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바로 그런 고통 속에서 그의 주요 저작들이 탄생했다는 거죠. 즐거운 학문이라든지 그 유명한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같은 책들이요. 그러게요. 참 아이러니해요. 그리고 바로 이 시기에 그 유명한 말, 신은 죽었다. 이게 나오죠. 근데 이게 그냥 신은 없다. 이런 무신론 선언이 아니었다는 거죠. 네, 그게 정말 중요해요. 신은 죽었다는 말은 니체가 신이 없어져서 기뻐했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결과에 대한 엄청난 우려를 표현한 거였어요. 경고였죠. 우려요? 어떤 우려였을까요? 그동안 서구 문명을 지탱해온 기독교라는 거대한 토대가 무너지면 도덕, 가치, 합리성 같은 시스템 전체가 다 무너질 거다. 이렇게 본 거예요. 마치 건물에 주춧돌이 빠진 것처럼요. 아, 그러면 그 빈자리를 대체할 새로운 가치가 없으면 인류 전체가 깊은 허무주의에 빠질 거라고. 그걸 두려워했던 거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니체는 어떤 절대적인 진리 같은 건 없고 오직 해석만 존재한다고 주장한 거군요. 사실이란 없다. 오직 해석만 있을 뿐이다. 이 말이랑 연결되네요. 네, 맞습니다. 객관적인 진리라는 게 환상일 수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어쩌면 예술이나 철학, 문학 같은 인문학이 그 공백을 메울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좀 한계가 있다고 봤다고요? 그렇죠. 예술이나 인문학도 결국엔 너무 형식적이 되거나 상업화돼서 본래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힘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니체는 시선을 돌립니다. 집단이나 문화가 아니라 바로 개인에게로요. 개인에게요? 네. 각자가 자기 스스로 창조적인 힘을 발휘해서 주체적으로 살아가면서 의미를 만들어내야 한다. 이런 철학을 제시한 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나오는 위버맨시, 즉 초인 개념으로 이어지는 거고요. 위버맨 씨. 이름부터 뭔가 강렬한데요.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뭐랄까 겸손이나 나약함을 미덕으로 여기던 기독교적 가치관과는 좀 반대로 자신의 욕망이나 힘을 긍정하고 당당하게 나아가는 그런 존재를 그린 건가요? 정확합니다. 위버맨 씨는 기존 도덕이나 관습이 얽매이지 않아요. 자신의 의지로 삶을 개척하고 스스로 가치를 창조하는 그런 이상적인 인간성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위버맨 씨가 어떤 완성된 목표 지점이 아니라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아, 도달해야 할 끝이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다. 네, 자기 극복의 과정, 그 자체를 상징하는 거죠. 완벽한 존재가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나를 넘어서려는 그 과정 속에서 의미를 찾는 겁니다. 그 과정의 원동력이 바로 힘의 의지라고 본 거고요. 모든 살아있는 것 안에는 더 강해지고 성장하려는 근본적인 욕구가 있다. 근데 이게 꼭 남을 지배하려는 그런 힘은 아니라고 하셨죠. 네, 맞아요. 니체가 말하는 힘의 가장 중요한 발현은요. 외부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향해요. 즉, 자신의 한계, 나약함,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넘어서려는 의지, 자기 극복, 셀프 오버커밍, 이 핵심입니다. 자기 극복이요. 네. 위버맨 씨라는 이상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자체가 힘의 의지가 실현되는 거고 이 과정에서 당연히 고통이 따르겠죠. 근데 그 고통이 의미 없는 게 아니라 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니체가 삶의 왜를 아는 사람은 거의 모든 어떻게를 견뎌낼 수 있다. 이런 말을 했군요. 고통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네요. 그렇죠. 쇼펜하우어는 고통을 그냥 피해야 할 대상으로 봤지만 니체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성장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봤어요. 고통 자체가 아니라 고통의 무의미함이 문제였다는 말도 했고요. 고통의 무의미함. 인상 깊네요. 그런데 정작 니체 자신은 말년에 정신적으로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이 참 안타까워요. 네, 그 사건은 참 유명하죠. 44살 때 길에서 마부가 말을 막 채찍질하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아서 그 말에게 달려가서 막 울부짖었다고 하잖아요. 나는 너를 이해한다고. 그 이후로는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오지 못했고 결국 1900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어쩌면 그가 말한 고통과 자기 극복의 어떤 치열한 증명 같기도 하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생전에는 사실 거의 인정받지 못했잖아요. 책도 잘 안 팔리고. 그런데 사후에는 정말 엄청난 영향을 미쳤어요. 현대 사상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됐죠. 물론 그 사상이 끔찍하게 오용된 사례도 있었지만요. 나치즘 같은. 네, 그 부분은 정말 비극적이죠. 그리고 니체 철학 자체에 대한 비판도 당연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끝없는 자기 극복과 성장을 향한 추구가 과연 항상 긍정적이기만 한가? 좀 자기 파괴적으로 갈 수도 있지 않냐는 질문도 있고요. 그렇겠네요. 또 삶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힘이 없는 사람은 어떡하냐 이런 질문도 가능하겠고요. 맞습니다. 니체 철학이 딱 체계적으로 정리된 게 아니라서 때로는 좀 모순적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해석의 여지가 정말 많아요. 비판점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오늘 저희는 니체가 신의 죽음이라는 그 거대한 변화 앞에서 개인이 어떻게 주체적으로 의미를 만들어가고 자기 자신을 넘어서려고 했는지 그 치열했던 고민의 여정을 좀 따라가 봤습니다. 네. 니체는 어떤 정답을 딱 제시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 철학자 같아요. 그의 생각에 동의하던 안 하던 결국엔 너 자신의 길을 가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고요. 맞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어떤 절대적인 확실성이나 가치가 좀 희미해진 것 같은 이 시대에 여러분은 니체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받아들이거나 혹은 비판적으로 넘어서면서 자신만의 의미를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자기 극복은 과연 어떤 모습일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